만약에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게 거대한 탱크나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죽은 쥐 한 마리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대담했던 1급 비밀 작전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이게 진짜 황당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비밀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인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영국의 비밀 조직 SOE가 진짜로 죽은 쥐를 폭탄으로 만들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석탄 더미 속에 이 특제 쥐를 슬쩍 숨겨두면 아무것도 모르는 독일군 병사가 이걸 보일러에 그냥 휙 던져 넣겠죠? 그럼 쾅 하고 터지는 겁니다. 와, 진짜 기상천외한 발상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폭발하는 쥐부터 시작해서 유령 군대까지 전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따라가 볼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작전들이 어떻게 또 서로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이 핵에 맘칙한 무기들 뒤에 숨겨진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총력전이라는 그 절박했던 시대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걸 걸고 싸우던 시기였으니까요. 이 모든 기묘한 작전의 배후에는 바로 이 조직, 특수작전국 SOE가 있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처칠한테서 유럽을 불태워라는 딱 한 문정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런 절박함이 상식의 틀을 깨는 그런 전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무기가 다 폭발하고 터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 되기도 했거든요. 자, 이제 적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이 기만과 속임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먼저 노숙자 시신 한 구를 구해서요, 가짜 신부는 물론이고 사랑이 듬뿍 담긴 연애 편지까지 만들어서 완벽한 영국군 장교로 위장시켰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이 가짜 장교가 가진 거짓 정보로 독일군 전체를 속이는 것. 이 모든 디테일이요, 적이 의심할 여지조차 없게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독일군이 이 속임수에 완벽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칠리아에 있던 병력을 그리스로 옮겼습니다. 덕분에 연합군은 단 한 달 만에 시칠리아를 점령할 수 있었죠.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이런 속임수가 영국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에는 아예 유령군대라고 불리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는 예술가랑 엔지니어들로 구성됐는데 고무로 만든 가짜 전차 그리고 스피커로 트는 가짜 소음만으로 마치 거대한 군단이 있는 것처럼 독일군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상상력이 무기가 된 거죠. 자, 예술가들의 창의력이 전장을 속였다면 과학자들의 거의 광기에 가까운 상상력은 과연 어떤 무기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게 가능해? 싶은 그런 무기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박쥐 폭탄 프로젝트요, 진짜 황당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아주 진지하게 추진됐던 계획입니다. 박쥐들이 어둡고 좁은 곳에 숨는 습성을 이용하자는 거였어요. 일본의 목조 건물 곳곳에 불을 질러서 대혼란을 일으키려 했던 거죠. 한 치과 의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한편 영국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움직이는 공군 기지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바로 얼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자는 하박국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얼음이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20만 톤. 이게 계획했던 얼음 항공모함의 무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만 봐도 당시 과학자들이 얼마나 한계 없는, 그야말로 하늘을 뚫는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알 수 있죠.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전부 성공한 건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 판잔드럼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해변을 똑바로 달려가서 독일 방어선을 뚫기는커녕 제멋대로 통통 튀고 날뛰면서 이걸 지켜보던 장교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해요. 이 화려한 실패는 상상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다른 차원의 무기, 바로 심리적인 무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만약에 목표가 공장을 폭파하는 게 아니라 적 병사의 정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걸 바로 심리작전, 줄여서 사이옵스라고 부릅니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상 가장 오싹한 심리전 중 하나는 1950년대 필리핀에서 벌어졌습니다. CIA의 지원을 받은 부대가 현지 공산 반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내려오는 뱀파이어 전설, 아스왕을 무기로 사용한 겁니다.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먼저 아스왕에 대한 소문을 쫙 퍼뜨린 다음에요. 반군 순찰대를 급습해서 맨 마지막 병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구멍 2개를 내서 피를 뽑아낸 뒤 그 시신을 길에 버려뒀어요. 이걸 발견한 반군들은 공포에 질려서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 지역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의 무서운 힘이죠. 비슷한 작전이 베트남 전쟁에서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여기 이용한 건데요. 밤새도록 정글에 스피커를 틀어서 마치 죽은 동료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떠도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보냈습니다. 적의 사기를 꺾으려고 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기묘하고 때로는 소름 끼치기까지 한 전술들, 과연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유산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폭발하는 쥐로 다시 돌아와 보죠. 사실 이 작전 자체는 독일군에게 발각돼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독일군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줬어요. 어디에 또 쥐폭탄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성공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된 거죠.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스미트는 대성공, 판잔드럼은 완전한 실패, 그리고 폭발하는 쥐는 그 중간 어디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공이라는 게 항상 폭탄이 얼마나 크게 터졌냐로만 측정되는 건 아니었다는 점. 때로는 적의 마음에 공포와 혼란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모든 것을 건 총력전의 한복판에서 과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인간의 독창성과 절박함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